1차 방정식인데 1차 방정식은 중1, 중2 때 배웠던 방정식이 1차 방정식이고 그 1차 방정식을 최종 정리하면 좌변의 x항은 ax, 우변의 상수항은 b. 이런 상태에서 지금 이게 1차 방정식일 때는 첫 번째 뭐냐면 a는 0이 아니야. 그럼 a는 0이 아니면 우리는 어떻게 했어? 양변을 a로 나눴어. 그지? 그래서 x는 a로 나누면 a분의 b라고 하는 저 1차 방정식의 근을 구할 수 있었고 근데 여기서 이제 뭘 생각하는 거냐면 a가 0이 아니면 1차 방정식인데 만약에 a가 0이면 얘는 1차 방정식은 아니지. 그지? x라는 계수가 빵이 됐으니까 그러면 x의 계수가 0일 때는 어떻게 되는지를 보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a는 0이야. 근데 얘 b를 이제 어떻게 정할 거냐면 a도 0이고 그럼 b도 0이야. 그럼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0x겠지. 는 b도 0이니까 이렇게 될 거야. 그럼 이제 방정식이니까 이걸 참이 되게 만드는 x값을 찾을 건데 1 넣어도 참 2, 3, 4, 5, 6, 7, 8, 9, 10 다 되지. 그럼 이건 뭐야? 좌변 x 대신에 뭘로 트는 간에 좌변이 0인데 그건 우변이랑 계속 갔다가 만들어질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이때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해가 무수히 많은 거지. 그래서 좀 특별한 상황이 만들어져. 1차 방정식이었는데 x의 계수인 a가 0이 되면 해가 한 개가 아니고 무수히 많다라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거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그러면 a는 0인데 b가 0이 아니라면 그때는 그럼 어떻게 될까? 가능한 모든 경우를 이제 생각해 보는 거지. 그러면 a가 0이니까 0x지. b는 0이 아닌 수야. 그러면 이거 1 넣으면 참이야? 거짓이지. 좌변은 0이고 우변은 0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x 대신에 뭘 넣던지 간에 이게 참이 되는 x가 있어? 없지. 그러니까 이때는 뭐야? 해가 없다가 돼. 그러니까 1차 방정식에서 x의 계수랑 상수항이 0이냐 0이 아니냐에 따라 어떤 상황이 만들어지냐? 특별한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어. 원래는 해가 한 개여야 되는데 해가 무수히 많거나 해가 아예 하나도 없거나 그러면 이렇게 특별한 상황이 만들어질 때는 언제 만들어지는 것 같아? 언제? 쓴 거 안에 답이 있잖아. (0) x일 때 만들어져. x의 계수가 0이 되면 해는 무수히 많거나 해가 없거나 이 상황이 만들어지는 건 0x이다. 잘 알고 있어야 된다. 나중에 문제 풀다 보면 다음 주어진 방정식이 해가 무수히 많을 때라고 하면 그건 뭔 얘기야? x의 계수가 0일 때는 그런 거 갖고 문제를 푸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그냥 스쳐 넘어가면 나중 됐을 때 이런 조건이 주면 이거 뭐 어쩌라고 이런 문제 못 푸는 사람은 있는 거야. 아 방정식이 해가 한 개가 아니고 없거나 무수히 많으면 x의 계수가 0이니까 내가 이렇게 예를 들면 이게 이렇게 있다 쳐봐. 이렇게 꼭 만들어야 될까? 자 이건 지금 x에 관한 방정식이잖아. 근데 만약에 얘가 해가 없대. 해가 없을 때의 k 값을 구하라라고 할 수 있잖아. 그치? 그러면 해가 없다라는 건 x의 계수가 0 아니야. 그러면 그때는 k가 2구나. k가 2면 쟤는 해가 없는 거야. 해가 무수히 많다로 만들어야겠다. 얘가 0이니까. 그치? 그럼 아니면 해가 없다라고 만들려면 이해했지? 방정식이 해가 없거나 해가 무수히 많거나 만들어질 때는 0x다. 그게 이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루트의 제곱은 뭐랑 같지? 절대값과 같다 했어, 맞지? 저번에 설명했지? 그 얘기를 지금 한번 마지막으로 더 하면 자, 루트 a의 제곱은 저 a가 0보다 클 때랑
0보다 작을 때랑 달라진다. 그치? 0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냥 A가 나와서 플러스 A가 되고 음수면 나오는데 마이너스 곱해줘야겠지? 이렇게 돼. 그리고 절대값 A도 A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냥 절대값 띄워주면 되고 A가 음수면 나오는데 마이너스 달아줘야 돼. 그러니까 결국은 A의 부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둘 다 A고 A가 음수면 둘 다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란 말이야. 그러면 결과적으로 같은 거지. 그러면 얘랑 같은 거잖아. 그지? 루트 A 제곱이랑 절대값 A랑 같단 말이야. 그럼 같은 애들을 빼보자고. 여기에도 A가 있으니까 지우고 여기에도 A가 있으니까 지워보면 루트의 제곱이라는 기호는 우리가 절대값으로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됐지? 알고 있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차 방정식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뭐 거의 다 아는 얘기 할 거야. 거의 다 아는 얘기. 복습 정도다라고 생각하면 돼. 2차 방정식은. 자, 2차 방정식의 정의. 방정식이니까 식은 는 0꼴인데 좌변이 x에 관한 2차 식이 온 거야. 그지? 그럼 우리는 ax 제곱 bx 플러스 c 이렇게 얘기할 건데 a, b, c는 개수잖아. 그럼 저 중에 0이어도 되는 애가 있고 0이면 안 되는 애가 있어. 그지? 0이면 안 되는 애 누구야? a지. 그지? a가 0이 되면 2차 항이 빵이 돼. 그럼 얘는 잘해봤자 1차 방정식밖에 안 돼. 2차 방정식이 될 수는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A는 0이 아니고 B, C는 0이어도 상관없고 아니어도 상관없는 애들이고. 그지? 저게 2차 방정식의 정의야. 그러면 2차 방정식은 근의 종류는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는 서로 다른 두 식은 아니면 또 뭐 있어? 2차 방정식의 근의 종류. 중근. 아니면 중3 때 뭐라 그랬어? 근이 없다였지. 맞지? 근데 그 근이 없다라는 거는 뭐가 없다라는 거냐면 실근이 없다라는 거였어. 실근이. 근데 이제 우리는 허수를 배웠잖아. 그럼 그게 실근이 아닌 거는 무슨 근이었을 것이다? 허근이었을 것이다. 근데 이제 우리는 고등 과정에서, 고등 수학에서는 그걸 근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허근이라고 이제 얘기하면 된다는 거야. 그 부분이 바뀌어. 알겠지? 그래서 이 2차 방정식에서 판별식은 뭐지? b제곱 마이너스 4ac고 짝수 판별식은 짝수 공식에 있는 루트 안에 있는 식이야.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야. 그지? 근데 우리는 그냥 이걸 가지고 다 d라고 한다면 판별식이 0보다 클 수도 있고 판별식은 0일 수도 있고 판별식은 0보다 작을 수도 있는데 이 판별식을 가지고 우리는 2차 방정식이 근을 어떤 근을 갖는지는 판별할 수 있다는 거잖아. 그지? 판별식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실근. 그게 딱 정확한 표현이야. 그래서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우리는 줄여서 빠르게 서다두실 이렇게 얘기하자.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서다두실. 판별식이 0이면 중근.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서로 다른 두 허근. 이제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근이 없는 게 아니고. 되겠지? 서로 다른 두 개의 허근을 갖는 것이다. 그러면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가지면 판별식은 어때? 잘 듣고 대답해.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가질 조건.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가질 조건. 이 두 가지예요. 그냥 실근이라고 하면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이어도 상관없고 같은 근이어도 상관없는데 얘랑 얘는 실근이야.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가지가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가질 조건이야. 그럼 우리는 그 실근을 가질 조건이라고 하면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 갖고 푸는 거야.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고 그러면 판별식 0보다 큰 건데 그냥 실근이 가질 때다라고 하면 이 두 가지를 모두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놓고 푼다. 이해했지? 자, 그러면 2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크게 몇 가지 있네요. 크게. 작게 말고 2차 방정식을 푸는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는 크게 방법은 몇 가지 있어요? 두 가지. 첫 번째는 무조건 뭐부터 해야 돼? 인수분해. 그게 안 되면 근의 공식. 인수분해가 되는 걸 근의 공식을 쓰면 안 돼. 그지? 산수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2차 방정식을 푸는 가장 우선순위의 풀이법은 인수분해고, 인수분해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근의 공식에다가 A, B, C, B 다시 값 대입하고 계산만 잘하면 되는데 근의 공식을 지금 아직도 짝수 공식을 제대로 안 외우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 외워야 돼. 안 그러면 계산을 큰 수 갖고 해야 되기 때문에 계산 똑바로 못하면 막 실수로 그래서 틀려. 그래서 ax 제곱 bx 플러스 c는 0. 얘는 x의 개수인 요 b가 홀수일 때 쓰는 거. 두 번째는 이렇게 표현하면 요 2b 다시라고 하는 요 x의 개수는 홀수야, 짝수야? 짝수지. 2의 배수지. 곱하기 2가 되어 있다는 건 2의 배수야. 그래서 요 x의 개수가 짝수일 땐 짝수 공식을 쓰는 거야. 눈이 좀 하나 안 되고요. 밥 먹고 와갖고 위기인데 위기. 얘는 그럼 그냥 공식은 x는 2a 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풀마루트 b제곱 b제곱 마이너스 4ac인데 루트 안에 들어있는 이 b제곱 마이너스 4ac가 판별식. 그죠? 짝수 공식은 x는 하고 a분의 마이너스 b 다시 b 다시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 자, 얘가 b 마이너스 b잖아. 그걸 제곱한 게 b 제곱이야. 마이너스 b 다시 제곱한 게 b 다시 제곱.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수를 제곱한다 생각하면 돼. 루트의 첫 번째 수.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는 게 쉬운데 그러면 하나만 해볼게. 자, x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6은 0. 자, 저 2차 방정식을 풀어라라고 하면 우리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돼? 인수분해. 근데 되냐 안 되냐? 안 돼. 그치? 근데 이걸 짝수임에도 불구하고 선생님 저는요 그냥 하나로 짝수든 홀수든 그냥 하나로만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하는 계산을 한번 보여주면 보고 느껴. A는 1이지, B는 마이너스 4지, C는 마이너스 6이야. 그지? 그러면 X는 하고 2A 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 그러면 얘는 2분의 4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하고 곱셈 먼저 계산한다고 이제 24, 16, 40. 그치? 그러면 얘는 2 루트 10이니까 2분의 4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10이고 얘네들 약분되니까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0이다. 구해지긴 해. 그지? 자, 근데 느껴봅시다. 똑똑한 사람은 x의 개수가 짝수니까 나는 짝수 공식 쓸 거야 라고 할 거란 말이야. 그러면 a는 1이지, b 다시는 얼마니?
얘를 2로 나눈 게 B 다시다.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2, C는 마이너스. 이제 짝수 공식 가면 시작부터 달라. X는 하고 A분의 1분의지. 그럼 우리 1분의 안 쓰지. 2A분의 2분의라고 쓰고 계산하고 나중에 약분하니까 바뀌었지. 응? 그러니까 A분의 생략 마이너스 B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 C. 손이 덜 아프지 않냐? 그지? 짝수인데 홀수 공식을 쓰면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거고 짝수일 때 짝수 공식을 쓰면 계산은 훨씬 더 간단하게 된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외우고 있고 홀수일 때는 얘 쓰고 짝수일 때는 얘를 써라. 제발. 알겠지? 그리고 짝수일 때 근대 공식, 편변식 여기 들어있다. 그지? 그래서 그걸 4분의 T라고 하는데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 자, 그 다음은 편변식 얘기는 다 했으니까 이따가 문제 풀면 된다. 그지? 그러면 70 넘어가고 그 다음은 76 이거 문제 일단 자, 알아야 되는 모든 얘기는 다 해줄게. 자,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다 라고 하는 말은 또 어떤 말이랑 똑같은 거야? 중근을 가지냐? 중근을 가지냐? 완전 제곱식은 완전 제곱식은 0의 꼴로 인수분해된다는 말 같은 말이고 또 그거랑 또 같은 말이 하나 더 있지. 중근을 갖고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면 또 모두 성립해. 판별식이 여기잖아. 맞지? 이 세 개의 말은 다 똑같은 거야. 우리가 필요한 걸 선택적으로 쓰는 거야. 2차 반정식 중근을 가질 때라고 하면 인수분해는 완전 제곱식으로 돼야 되고 판별식을 쓰면 0이어야 되고 판별식이 0이면 완전 제곱식 인수분해가 되고 중근을 갖고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면 중근을 가질 것이고 판별식은 할 것이고 이해했지? 저 세 개의 말이 다 똑같아. 우리가 필요한 걸 쓰는 건데 문제에서 어떤 표현을 주든 다 같은 거다 라고 생각하면 된다. 됐지? 자, 그 다음은 판별식 얘기를 이제 아까 했고 근과 계수와의 관계. 자, 이것도 이미 우리는 중3 때 내신 대비하면서 2차 방정식 시험 공부할 때 했었는데 2차 방정식이 있어. ax 제곱 bx 플러스 c는 0. 이 2차 방정식에 우리가 두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해. 근데 이건 우리가 잘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는 게 3차 방정식에서도 또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라는 또 새롭게 배울 거야. 다음을 해서. 그래서 2차 방정식에서 우리가 두 근을 각각 구하지 않더라도 두 근을 더한 값이랑 두 근을 곱한 값을 A, B, C 얘네들로 알 수 있다. 이게 근과 계수의 관계인데 근은 알파 베타고 A, B, C 얘네들이 계수야. 그러니까 근인 알파 베타와 계수인 A, B, C 사이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 두 근의 합은 뭐야? 마이너스 A분의 B로 알 수 있고 두 근의 곱은 A분의 C로 알 수 있다. 자, 외우는데 이미 설명은 했지만 한 번 더 설명해 주자면 2차 방정식에서 근의 공식의 두 근을 쓰면 홀수 공식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이거잖아. 그럼 이게 플러스 루트가 하나 근이고 마이너스 루트가 하나 근이니까
여기에서 그 두 근을 한 개는 알파고 한 개는 베타라고 해봐. 누가 알파고 베타고는 상관없어. 어차피 더하기 곱하기는 교환 법칙 성립하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두 근을 더해봐. 그럼 어떻게 되니?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더하기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이렇게 되겠지. 루트 안에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냥 안 썼어. 그러면 얘는 2a분의 통분이 되어 있으니 2a분의 하고 분자 올리면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되겠지. 그러면 루트 안에 있는 이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똑같으니까 플러스 루트랑 마이너스 루트는 더하면 0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남는 게 뭐 남았어? 2a분의 마이너스 2b 남았다. 그래서 두 분의 합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왜 그러는지 알고도 기억도 하고 저걸 써서 곱셈 공식하고 연결도 될 거고. 그제? 곱도 마찬가지야. 뭐 한번 보여주자면 이제 얘랑 곱하는 거다 그냥. 그러면 2a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곱하기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분모는 2a 곱하기 2a니까 4a 제곱 분의 분자는 합차지.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잖아. 그러면 앞에 거 제곱 b제곱 빼기 이거 제곱하면 요 안에 있는 알맹이가 나오겠지. 그게 b제곱 마이너스 4ac지. 이렇게. 그러면 4a 제곱 분의 b제곱이랑 마이너스 b제곱 없어지고 플러스 4ac가 분자지. 4 약분 a 하나 약분. 그래서 두 근의 곱은 그래서 a분의 신 거야. 자 이제 왜 그런지 또 한번 봤으니까 우리는 이걸 외우고 쓸 줄 알아야 돼. 물론 2차 관계에서 두 근을 구해놓으면 그걸 가지고 더하고 그걸 가지고 곱하는 건 당연히 아는 거잖아. 두 근을 구하지 않더라도 합의 값과 곱의 값은 알 수 있다는 게 더 근각에서의 관계지. 두 근을 구하면 당연히 아는 거. 이해했지? 그래서 기억합시다. 그 다음에 2차 방정식 세우기. 2차 방정식 세우기. 방정식을 주고 해를 구하라라고 하면 우리는 그냥 크게 두 가지로 가면 돼. 인수분해 되면 인수분해로 구하고 인수분해가 안 되면 근해 공식에서 근을 구하는데 이번에는 거꾸로. 자 예를 들면 야 x 제곱의 개수는 1이고 두 근이 2하고 마이너스 5야. 이런 2차 방정식을 그럼 어떤 2차 방정식이길래 근을 쟤네들을 갖니라고 방정식을 거꾸로 구한다고 생각해. 이해했지?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하니? 근이 나오는 건 두 인수의 곱이 0이라고 났을 때 얘가 0이라고 넣으면 근이 하나 나오고 얘가 0이라는 걸 풀면 근이 하나 나와. 그러니까 2가 근이 여기서 나왔다라고 하면 인수는 뭐겠어? x 마이너스 2겠지. 그래야지 얘가 0이다라는 걸 풀면 x는 2라는 근이 나와. 그 다음에 마이너스 5라는 근이 나왔으면 인수는 x 플러스 5가 될 거다. 그지? 그 다음에 이거 곱하면 이게 1x 제곱인데 그 1x 제곱, x 제곱의 개수가 1이라고 했으니까 개수도 맞는 거야. 근데 만약에 2x 제곱이라고 하면 여기다 2 곱하면 되고 x 제곱의 개수가 1이 아니고 a라고 하면 그 수는 여기 앞에다 곱해서 맞춰주면 돼. 3x 제곱이면 3 곱해주면 되고 2x 제곱이면 2 곱해주면 되고. 이해했지?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 있다. 그러면 문자로 좀 나타내 볼게. 자, x 제곱의 개수는 1이고 두 근이 알파랑 베타라고 해봐. 그럼 이 2차 방정식을 전개까지 할 건데 근이 알파면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그치? 이렇게 놓을 거야. x 제곱의 개수가 1이니까 여기 1 개수도 맞아. 이제 이걸 전개해 볼까? 전개하면 x 제곱이지.
마이너스 베타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로 묶고 x로도 묶으면 이렇게 돼. 상수항은 마이너스 마이너스 곱하면 이렇게 돼.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 x의 개수는 어떻게 생기느냐? 마이너스 두근의 합이야. 상수항은 플러스 부호 그대로 두근의 곱이야. 그러면 이제 우리는 중2, 중3이면 그냥 하나 구해갖고 구할 수도 있지만 이런 걸 할 수 있어야 돼. 여기서 이제 바로 가볼래? 자, x제곱의 개수가 1이고 두근이 2하고 마이너스 5인 2차 방정식을 구하라고 하면 1x제곱이라는 걸 알려줬지. 그러면 x의 개수랑 상수항만 찾으면 되지. 근데 x의 개수는 어떻게 생겼어? 두근의 합에다가 마이너스 곱하면 돼. 두근의 합이 얼마야? 마이너스 3이지. 마이너스 곱하면 상수항은 두근의 곱 그대로 곱하면 이렇게 2차 방정식을 찾을 줄 알아야지. 그치? 쓸데없는 거에 시간을 쓸 필요는 없다. 그치?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이런 거지. 두 근을 할 때 2차 방정식은 x의 개수는 두 근의 합의 마이너스고 상수항은 플러스 두 근의 고백값이구나. 이런 거 알 수 있다는 거. 이해되지? 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켤레근에 대한 얘기를 할게. 켤레근. 켤레다라는 건 우리가 이제 앞에 단원에서 복소수에서 배웠으니까 짝이라는 얘기잖아. 그래? 그러면 켤레근은 두 근이 서로 짝이다. 얘가 근이면 얘도 같이 세트로 근이야. 라는 얘기를 할 건데 이 차 방정식이 이랬을 때 첫 번째는 개수인 A, B, C의 조건 이게 중요해. 얘네들이 지금 개수들이잖아. 그래서 A, B, C가 유리수라는 조건이 반드시 있고 그리고 한 근이 이래. 그러면 얘는 근이 어떤 수의 근이야? 유리수야, 무리수야, 실수야, 허수야 이런 어떤 수? 루트 있지? 그지? 그러면 얘는 근이 무리수인 근이 하나 있는 거지. 그러면 2차 방정식은 근이 두 개니까 얘 말고 우리는 나머지 한 근이 뭐가 되는지 알고 싶은 거잖아. 한 근이 무리수이고 개수가 유리수라는 조건이 있으면 유리수랑 무리수랑 놓고 보면 유리수랑 무리수는 공통인 수가 한 개도 없어. 서로 반대되는 수들이야. 그렇게 생각해봐. 그래서 근이 무리수고 개수의 유리수 조건이 있으면 나머지 한 근은 반드시 켤레근으로 무리수 부분의 부호가 반대인 게 짝이야. 그래서 우리는 그걸 P-Q 루트 M 이렇게 돼. 그럼 너희들이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만약에 A, B, C가 유리수라는 조건이 없고 뭐 실수 이런 식으로 줬어. 그러면 실수의 무리수분은 반드시 켤레근을 갖진 않아. 가질 수도 있고 안 가질 수도 있어. 우리는 100% 확실할 때만 쓰는 거야. 이해했어? 그러니까 반드시 무리수분일 때는 유리수라는 조건이 있을 때만 켤레근. 유리수 조건이 없으면 얘 근이니까 얘는 그냥 대입해서 풀어야 돼. x값으로. 내 마음대로 켤레근을 갖겠지라고 생각하고 풀면 안 돼. 개수 조건이 중요한 거야. 두 번째는 이번에는 개수 A, B, C가 실수고 한 근이 P 플러스 Q, I 그랬을 때 나머지 한 근이 어떻게 되는지 보는 거지. 그러면 일단 이 한 근은 어떤 수야? 허수지. I가 있으니까 허수다. 그러면 한 근이 허수야. 근데 개수는 실수라고 조건이 주어지면 이것도 마찬가지잖아.
실수랑 허수는 공통인 수는 한 개도 없어. 실수랑 허수는 완전 정반대의 수들이야. 유리수가 무리수랑 그랬던 것처럼. 그러니까 그렇게 반대적인 수인지를 체크하면 돼. 근이 허수인데 개수가 실수면 나머지 한 근은 반드시 켤레근으로 P-QI다. 근데 만약에 실수 조건이 없으면요, 반드시 100% 켤레근이 되진 않아. 아닐 수도 있어. 그런 것 때문에 실수라는 조건이 있을 때만 켤레근을 반드시 갖는다라는 걸 쓸 수 있는 거지, 실수라는 조건이 없으면 100%가 아니야. 쓰면 안 돼. 그건 주어진 식에 따라 달라져. 이해했지? 개수 조건이 없으면. 그래서 어땠을 때 켤레근이 되느냐는 이 개수 조건에 따라 우리는 쓸 수 있다라는 걸 너희들이 판단해야 돼. 그러면 근을 갖고 생각하라는 거야. 무리수면 유리수 조건이 필요하고, 허수면 실수 조건이 필요해. 이 조건이 없으면 켤레근 쓰면 안 돼. 이해했지?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짐작해서 쓰면 안 돼. 그래서 아까 너희들 푸는 문제 중에 71페이지에 26번 봐봐. 아까 우리가 너희들이 그 문제를 풀 때는 켤레근으로 안 풀었었잖아. 이제는 들었으니까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a는 0인데 한 근이 1 마이너스 2i일 때 a를 구하고 나머지 한 근을 구하시오라고 했잖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a는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실수 a라 그랬지. 그러면 이 2차 방정식의 개수 뭐 있니? 개수들은 뭐 있니?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지. 1 실수지. 마이너스 2 실수지. 마이너스 실수지. 그러면 이건 개수들이 전부 다 실수 조건이 있는 거지. 맞아? 그러면 봐봐. 실수 조건이 있는 상태에서 근이 무슨 수야? 허수지. 그러면 나머지 한 근은 반드시 켤레근으로 뭘 갖겠니? 1 플러스 2i겠지. 그러면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은 1 마이너스 2i랑 1 플러스 2i겠지. 그러면 우리는 a를 구할 수 있는 방법 어떻게 구하면 돼? 근과 개수와의 관계지. 두 근의 곱은 a분의 c 맞냐? 그래서 1 마이너스 2i 곱하기 1 플러스 2i는 a분의 c. 됐어? 그럼 이걸 계산하면 앞에 거 제곱 1, 뒤에 거 제곱 마이너스 4i 제곱이니까 플러스 4가 되겠지? 그러면 a는 뭐겠어? 마이너스 5겠지. 켤레근이랑 a값 구하는 건 이렇게 적용할 수 있다는 거야. 이해돼? 실수 조건, 근이 허수, 켤레근 쓸 수 있어. 근데 우리는 아까 이걸 다른 방법으로 푸는 거였잖아. 그지? 근이니까 대입했어. 그래서 a를 구했더니 a가 마이너스 5가 나왔지? 그래서 여기다 다시 마이너스 5를 집어넣었어. 그리고 근의 공식에서 구해서 나머지 1 플러스 2i가 근이 되는 걸 찾았어. 맞지? 근데 그것보다 이제는 켤레근을 쓸 수 있으면 켤레근을 가지고 근과 개수와의 관계를 푸는 게 더 좋은 풀이가 되는 거지. 이해되지? 자, 개념 설명 다 된 것 같아.